개념 데스크립션이란 뭐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설계해서 갈 건데,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컨셉 데스크립션은 디스크립티브 데이터 마이닝 쪽, 프리딕티브가 아니라 디스크립티브 데이터 마이닝 쪽이고, 어떤 개념을 묘사하는 알고리즘, 주어진 DB의 어떤 DB는 일관된 어떤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럼 그거를 어떤 룰이든 패턴이든 아주 간단한 형태의 요약으로, 여기 지금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랬죠? 이게 요약이에요. 그래프든 그 시각화해서 그런 형태로 뽑아내는 게 캐릭터라이제이션입니다. 요거 아까 뒤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게 왜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얘기 드리냐면,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어떤 분류, 클래스의 특징을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디스크립티브 마이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학부생 DB를 주면, 야, 이거는 클래스 하나짜리야. 그러면 학부생 DB의 특성들을 룰 형태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DB 안에 학부생과 대학원생 DB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대학원생 것도 따로 뽑을 수 있겠죠. 그건 주어진 클래스별로 DB가 있을 때 그 클래스의 특징을 뽑아내는 거를 컨셉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게 분류랑 비슷한 거고, 컨셉 컴패리즌은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어떤 클래스, 주어진 DB의 어떤 클래스를 뽑아내는 건데, 만약에 학부생 DB와 대학원생 DB를 같이 주고 그들을 대비해서 비교를 해서 각각의 클래스를 뽑아내는 게 컴패리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때 쓰이느냐?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각각의 특징에서 빼야죠. 대비되는 특징만 뽑아내겠다. 그러면 컴패리즌입니다. 여기 정의 보면 두 개 이상의 데이터 컬렉션. 요게 이제 각각이 분류죠. 클래스별로 DB가 있고 그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각각에 맞는 디스크립션을 꺼내내는 게 컴패리즌이고, 캐릭터라이제이션은 그냥 클래스 하나의 DB를 보고 그거의 특징을 뽑아내는, 그게 두 개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류 기법하고 같이 맞물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걸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컨셉 데스크립션에서 쓰는 방법은 데이터 제너럴라이제이션입니다. 일반화. 우리가 뭐냐면, 로 데이터는 되게 스페시픽한, 스페셜라이즈된 레벨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켓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이다 그러면 이마트에서 누가 어떤 상품들을 몇 개 사갔냐 이거죠. 거의 상품 레벨로 가 있는 건데, 우리가 패턴이란 거는 그런 로 레벨의 상세한 정보로부터 집계를 통해서 일반화 시키면서 어느 정도 레벨, 컨셉 레벨 위로 올라갔을 때 패턴이 나온다, 그런 개념으로 데이터 제너럴라이제이션을 기법을 사용하면서 요약 기반의 특성화를 뽑아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제너럴라이제이션이란 개념 레벨이 밑에서부터 쭉 있는데 그들을 계속 집계를 통해서 일반화를 통해서 집계하는 거죠. 우리가 상품별인데 카테고리별 또는 지역별, 국가별 이런 식으로 개념 하이라키로 올라가는 게 개념 레벨인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데이터 제너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 레벨, 컨셉 레벨에서 하이 레벨로 올라가는 프로세스를 얘기한다. 그래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들은 학생들은 데이터 큐브 어프로치, 여기 이제 올랩 어프로치죠. 요 방식이 있다. 요게 이제 큐브로 반환해가지고 쫙 드릴 다운, 롤업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고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쓰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요 attribute oriented induction approach, 요게 지금 캐릭터라이제이션입니다. 컨셉 캐릭터라이제이션, 속성 기반으로 인덕션을 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해서 인덕션을 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 요 방법입니다. 요 방법. 이거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 배웠다 그러면 인터넷 들어가서 올랩 쳐보시면 많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ttribute Oriented Induction 이란 1989년에 처음 발표된 거고, 이것도 이제 DB 기반의 인덕션이라 후반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레저나 범주 기법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타스크 렐러번트 데이터. 이게 뭐냐면 클래스 데이터예요. 그거를 우리가 초기 데이터라고 그래요. 초기 릴레이션. 릴레이션, SQL 기반으로 가니까 릴레이션형을 쓰는데, 인풋으로 들어온 거를 이니셜 릴레이션이라고 그러고, 동의어로 타스크 렐러번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SQL로 DB에서 꺼내오면 돼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타스크 렐러번 데이터를 테이블 하나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쿼리란 조인 쿼리, 셀렉션 쿼리를 해가지고 분산된 여러 것들을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로 연결해서 하나의 유니버셜 테이블을 만들죠. 그게 바로 분석용 다차원 테이블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타스크 렐러번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타스크 렐러번 데이터냐? SQL 쿼리에 나는 학부생의 특징을 뽑아내고 싶어, 캐릭터라이제이션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학부생 클래스 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대학원생을 뽑고 싶어. 그러면 내가 전체 학생, 연대 학생 중에 대학원생 클래스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클래스,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등급, 부류 클래스가 여기 가만히 돼서 그거에 렐러번트 된 데이터를 뽑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그 슈퍼바이즈 러닝 비슷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요 이니셜 릴레이션을 뽑아낼 때만 우리가 디스크립션을 좀 한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요게 실제 DB에서 SQL로 뽑아내니까 되게 스페시픽한 거죠. 가장 로우 레벨의 컨셉입니다. 그럼 거기로부터 우리가 일반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 일반화, 컨셉 일반화, 데이터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하는 요 스텝 1에서 하는 거 뒤에 나오겠지만, 불필요한 속성을 삭제합니다. 또는 속성 값을 일반화합니다. 요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이니셜 테이블을 가공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그리게이션, 그룹 바이하고 집계 함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SQL로. 그래서 동일하거나 제너럴라이즈된 투플로 투플들의 값을 부분적으로 accumulation, 누적하게 됩니다. 어떤 카운트로 일반화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각 학부생들을 묘사하는데 각 학과별 인원수 뭐 이런 게 되겠죠. 또는 남자의 수, 여자의 수, 지역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레코드 수를 줄여나갑니다. 왜? 그룹 바이를 하면 원래 있는 원본들이 그룹핑이 되고, 그게 집계로 애그리게이션이 되면 대표 레코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attribute generalization, 요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니셜 테이블들의 레코드들, 로 레벨 레코드를 자꾸 머지하면서 컨셉 레벨을 높여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 어느 수준까지 가게 되면 그때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분석가가 일반화된 테이블에 이제 룰들을 찾기 위해서 쿼리를 던져서 룰을 만들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너럴라이제이션, 캐릭터라이제이션 그 과정이고요. 그거를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한 게 이겁니다. 데이터 포커싱이란 내가 묘사하고 싶은 부류, 클래스로 포커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QL, 여기 이제 SQL문을 가지고, 요런 SQL문이죠. 요 SQL문은 너무 쉬워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쨌거나 학생 테이블에서 석사 과정이면 MS나 MBA나 PhD, 요게 이제 대학원생들의 스테러스를 갖고 있는 애들만 뽑아내는, 요게 이제 대학원생들이고요. 뭐 요런 것들이 이제 SQL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타스크 렐러번 데이터란 내가 묘사하고 싶은 부류, 클래스들에 한정져서 로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요겁니다. Initial Working Relation이라는 게 그런 SQL문을 통해서 뽑아낸 릴레이션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요건 예제를 들다 보니까 이름하고 젠더, 성별, 그 다음에 학과,
생일, 생년월일, 출생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속성만 예를 들었는데 원래는 되게 많겠죠? 원래 되게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제 이니셜 릴레이션으로 뽑아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텝, 아까 요게 이니셜 테이블 뽑아낸 거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 뭐 하냐? 이제 불필요한 애트리뷰트를 삭제하는 겁니다. 로레벨 데이터에서. 그래서 아까 8개 있는 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삭제한다. 어떤 조건이냐? 만약에 그 해당 속성이 요게 되게 많은 디스팅트한 밸류 값을 갖고 있는데, 그죠? 갖고 있는데 제너럴라이제이션 오퍼레이터가 그 속성에 대해서 없다. 다시 얘기하면 컨셉 하이라키가 없다. 그때 그 속성을 삭제해라. 복잡하죠? 한번 다시 생각해봐요. 어떤 특정 속성을 봤더니 디스팅트한 값이 되게 많아요. 전체 레코드 대비로. 근데 그거를 내가 일반화할 수 있는 하이라키가 없어요. 그러면 걔를 삭제해라. 어떤 거가 제일 후보군일까요? 학번 같은 거, 학번이나 이름, 뭐 이런 거죠. 이름은 뭐 근데 이제 이름은 우리가 성이라는 걸로 컨셉 하이라키가 있으니까 아직은 괜찮은데, 학번은 그냥 유일한 번호죠. 유일한 번호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뽑혀진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뽑혀진 모든 학생이, 예를 들면 10,000명을 뽑았는데 10,000명이 다 다른 값이잖아요. 학번이면. 근데 학번을 일반화할 수 있는 컨셉 하이라키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학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삭제한다. 뭐 다른 경우도 있겠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이해되죠? 그 다음이 두 번째 경우는 그 속성이 남아있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하이어 레벨을 설명할 수 있다면 걔는 리던던트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삭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생년월일이 있으면 생일을 빼도 되죠. 왜? 그걸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한다. 그래서 이게 스텝 2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나면, 그 과정이 다 끝나면 속성 일반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화를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요게 이제 일반화는 속성 A에 대해서 디스팅트한 값이 많고, 그 다음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오퍼레이터가 존재할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죠. 컨셉 하이라키가 존재할 경우, 요거 컨셉 하이라키가 존재했으니까 다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퍼레이터 하나를 선택을 해서 걔를 제너럴라이즈 해라. 우리가 주소예요. 주소. 번지까지 있는 주소가 있을 텐데, 학생의 주소, 거주지. 근데 걔의 컨셉 하이라키는 번지에서 길 이름, 그 다음에 구 이름, 동 이름, 구 이름, 그 다음에 시, 군구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오퍼레이터를 둘 거냐요. 학생의 거리 이름을 봤더니 10,000명인데 뭐 예를 들면 한 8,000개예요. 뭐 3,000명이 같이 산다 그러면 2,000명이죠. 그럼 한 8,000개가 디스팅트한 거리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에까지 제너럴라이제이션 할 거냐. 연대예요. 그러면 현재 거주지. 그러면 만약에 시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다 서울시겠죠. 물론 경기도 있겠네요. 그래서 한 2개 정도. 시군구로 올라가면 레코드가 한 2개 정도까지 안 남아요. 그러면 컨셉 하이라키를 하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보다 좀 더, 왜냐면 디스팅 밸류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고요. 제가 수업 중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라 적정수가 나오게 그 위치를 분석가가 정한다. 왜? 적정수는 내가 패턴으로 추격하고자 하는 그 위치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
예, 뭐 그건데 지금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한번 요 두 단계 2와 3을 요 노란색 두 개를 지금 설명드렸는데 2와 3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attribute removal 속성을 제거하고 attribute generalization 속성 값을 일반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attribute removal은 삭제하는 거고요. generalization은 일반화 계층 추리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컨셉 추리를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게, 여기 지금 빨간 게 조치예요, 조치. 자, 이름을 봤더니, 이름이, 만 명인데, 뭐 만 명이 거의 다르겠죠, 이름은. 그래서, 아까 학번처럼 얘는 너무 다른데, 이름을 올라갈 수가 없어. 성은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데, 성하고 이름을 나눠 놓는다 그러면. 그래서 이름을 그냥 삭제, 없애요. 이렇게. 이 속성은 없애겠다. 왜? 더 이상 패턴이 나올 데가 없어. 네, 성이 있었다 그러면 성은 여러분들이 뽑아내는 거 낼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데 학부생을 묘사하는데 예를 들면 이시성이 80%고 김시성이 20%다 이거를 묘사하는 게 진짜 그럴까요? 랜더마이징 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뺐겠죠. 뭐 의미가 있어. 뭐냐면 집착촌이 있는 어떤 지역이에요. 이시성을 가진. 그런 데는 다른 데랑 다르니까 뭐 묘사하는 의미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이름은 얘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름을 여기서는 삭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가 해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분석가가.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의사결정은 분석가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토메이션, 자동으로 스레시홀드 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젠더, 이게 지금 성별이죠. 성별은 디스팅트한 값이 두 개죠. 남자, 여자. 그러니까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게 아니니까 그냥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전공이죠, 전공. 전공은, 각, 과 전공인데, 이거 너무 많더라요. 얘를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그 학과 레벨이 아니라 우리가 대학 레벨로 세팅하겠다. 그래서 한 레벨 올라간 겁니다. 이게 지금 CS는 컴퓨터 과학과 레벨인데, 그래서 대학 레벨, 공과대학, 이과대학, 뭐 경영대학, 그러면 대학은 수가 적죠. 그래서 패턴이 나오기가 쉬워지니까 그거를 또 분석가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생지도 전 세계의 밴쿠버 BC 이게 아마 주고 도인데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시 군구를 다 빼고 나라별로 컨트리별로 뽑아내겠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이대도 되게 이게 지금 생일이니까 생일로 표현하느니 너무 디스팅트한 밸류가 너무 많아요. 왜? 뭐 되게 많죠. 우리가 4년만 해도 재수한 사람보다 보면 스팬이 되게 넓어지니까 그래서 나이대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나이대로. 그다음 뭐 20대 초반 뭐 이렇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면 되겠죠. 그다음이 레지던스 지금 현재 있는 주소 거리인데 이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티 서울시냐 뭐 경기도냐 경기도의 무슨 시냐 뭐 여기까지 레벨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봤는데 이것도 디스팅트 밸류가 되게 많죠. 근데 컨셉 하이라키가 없습니다. 전화번호. 옛날 같은 경우는 011, 017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컨셉 하이라키가 안 나오죠. 예, 옛날 같은 지역 번호가 있으면 뭐 컨셉 하이라키가 있을 것 같은데 요새는 우리가 이제 핸드폰 번호는 지역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패턴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역 번호가 있는 전화번호다 그러면 그거를 감안해도 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레지던스하고 전화번호가 지역 번호가 있는 거랑 중첩이 되죠. 그래서 굳이 두 개를 다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아까 우리 3번에서 봤듯이 그래서 그것도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속성인 GPA는 이것도 실수죠. 실수 4.5까지의 실수입니다. 디스팅트한 밸류가 몇 개냐 보면 되게 많아요. 그럼 이것도 패턴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범주형으로 excellent, 뭐 very good 뭐 이런 식으로 범주형으로 컨셉 하이라키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 저희 지금 오디널 밸류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 하이라키를 만들어서 얘를 그대로 남겨둔 거죠. 그래서 요거 남고 얘는 없어지고 요거 남고 요거 남고 요거 남고 요거 남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속성이 이상 과정을 통해서 남게 됩니다. 지금 데이터 포커싱, attribute removal, attribute generalization 여기까지가 이제 뭔가 작업이 되는 거고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죠. 아까 속성별로 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임계치를 요것도 이제 알고리즘이라 임계치를 세팅하는 게 두 개가 있게 됩니다. 여기 한 뭐냐면 attribute threshold control이란 그 속성의 디스팅트한 값이 몇 개, 최대 몇 개까지 일반화해라. 여기서 예를 든 게 2에서 8인데 2면 아까 남녀죠. 뭐 8을 이거는 꼭 정해진 건 아니에요. 분석가가 나름 표현하기 나름인데 티피컬하게 뭐 최대 8개 정도 쓴다. 그리고 책에 나오는데 더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속성당 최대 디스팅트한 밸류가 8개가 되도록 일반화를 타고 올라가라는 뜻이죠. 네. 그게 이제 하나 그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일반화 과정을 컨트롤하는 입력 파라미터입니다. 최소 지지도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요. 최소 지지도 아니라 하여튼 그런 입력 파라미터고 두 번째 분석가가 입력하는 파라미터로 나오는 게 여기 줄이 너무 많으니까 좀 깨끗이 할게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Generalized Relation Threshold Control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화돼서 요거는 속성에 대한 임계치고요. 얘는 General 결과로 나오는 일반화된 테이블의 총 일반화 레코드 수 룰 사이즈 레코드 수예요. 여기 아까 Generalization Control에서 속성별로 2개, 4개 디스팅트한 밸류가 되고 요 두 번째 거죠. Generalize 일반화된 Relation Threshold Control 그러니까 결과로 나오는 일반화된 투플들의 최대 수입니다. 최대 수 디스팅트한 레코드 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10개에서 30개. 왜? 남은 레코드가 다 룰이라고 보면 룰을 한 10개, 30개 뽑겠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니셜 릴레이션을 SQL로 뽑아내고 그 다음에 프리 제너레이션은 요게 이제 디스팅트한 밸류들을 분석을 해서 요 제너럴라이제이션 플랜을 만들게 되고 리무브 할 거냐 일반화 할 거냐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요 그림이죠. 요 그림 요 플랜을 만들게 되고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이 프라임 제너럴라이 요게 이제 프리 제너레이션 플랜을 실제로 수행을 해서 프라임 제너럴라이즈드 릴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게 이제 결과죠. 아까 얘기한 대로 프라임 제너럴라이즈드 릴레이션이란 요 놈이에요. 요 놈. 10개에서 30개 분석가가 정해놓은 레코드 수만 남는 거. 그림으로 보면 요겁니다. 요게 이니셜 릴레이션이에요. 아까 우리 봤던 거. 그럼 요게 플랜을 만든 거고요. 그 플랜을 수행하니까 프라임 제너럴라이즈드 릴레이션이 나온 거죠. 요게 여기서부터 일반화가 레코드별로 집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뽑아져서 나오는 게 클래스 캐릭터라이제이션입니다. 그죠? 클래스 캐릭터라이제이션. 요게 지금 학생 클래스를 캐릭터라이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했냐? 이게 지금 그룹 바이를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없어진 거고요. 얘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속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요. 얘를 그룹 바이를 해요. 그룹 바이 한다는 얘기는 그룹 바이 남자, 여자. 그러니까 그룹 바이 요 남자와 여자가 그룹핑이 달라지겠죠. 요 레코드가 다 그러면서 사이언스냐 대학별로 그룹핑이 또 되니까 그 다음이 나라별로 되고 나이대별로 되고 사는 도시별로 되고 GPA 요 레벨별로 되니까 그거가 같은 값을 가진 애가 전체 그룹으로 되면서 요렇게 되겠죠.
남자면서 이과대학에 있으면서 캐나다 출신이고 나이가 25에서 25 사이면서 리치몬드에 살고 있고 GPA가 베리 굿인 사람, 요게 그룹핑이고요. 그런 학생이 총 16명 있었다. 여기 원본에 16, 요게 그러니까 대표 레코드예요. 요 그룹을 대표하는. 자, 그럼 또 다른 그룹은 뭐냐? 밑에 있는 거는 여자면서 이과대학이면서 외국인이면서 25세 30회면서 번하이요? 번하이? 하여튼 여기에 엑셀런트면서 22명이 있다예요. 동일한 값을 갖는 일반화돼서 같은 그룹으로 돼 있는 사람이 22명인 거죠. 그렇게 돼서 총 레코드가 몇 개인지 몰라요. 10개에서 30개 사이에 최대 30을 했다면 30 이내로 들어와 있겠죠. 그렇게 될 때까지, 여기는 지금 최소 지대로 자른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룹이 될 때까지 올라가고 집계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겠죠. 최대까지. 네, 요게 이제 프라임 제너럴라이즈드 릴레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처리하는 과정, AO, Attribute Oriented AOI죠. 인덕션을 처리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처리된 거에서 이제 프리젠테이션,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이건 유저 인텍션을 통해서, 그래서 드릴링을 통해서 레벨을 다시 하고, 피보팅 통해서 코디네이션을 바꾸고, 그 다음에 룰로 매핑하거나 크로스 탭으로 보여주거나 또는 그래프로 보여주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요거예요. 요걸 통해서 딱 뽑아봤더니 남녀로 뽑았어요. 남녀면서 캐나다에 있는 사람과 포리너들, 요게 이제 요 컬럼을 크로스 탭 한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위로 올라갔죠. 요 위에서. 그러면 남자면서 그러니까 남녀별로 내국인, 외국인을 보여주는 집계 결과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제너럴 릴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거다. 제너럴라이즈드 릴레이션을 프레젠테이션하는 방법, 이게 릴레이션이라는 요거예요. 요거 제너럴라이즈드 릴레이션, 요거를 내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하느냐, 그건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제너럴라이즈드 릴레이션 그 자체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냥 그거를 보고, 근데 뭐 시각화가 잘 안 되겠죠. 크로스 테뷸라 폼으로 컬럼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지고 보여준다. 뭐 이게 지금 그런 거죠. 크로스 테뷸라로 아주 간단한 겁니다. 부분만 한 건데, 이거를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닉으로 뭐 파이 차트, 바 차트, 뭐 커브, 큐브, 뭐 다른 형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냥 제너럴라이즈 릴레이션 그냥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지금 그 다음이 요게 크로스 탭이죠. 아까처럼 속성이 이쪽에도 나오고 이쪽에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크로스 탭, 그 다음 또 하나가 일반적인 엑셀 그래프 형식,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다 이게 지금 지역별로 TV와 컴퓨터가 얼마나 팔렸다, 그리고 몇 개가 팔렸다, 요걸 지금 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쪽은 지역, 이쪽은 제품, 그리고 얘는 다 뭐 올리전 이런 식으로 크로스 탭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 노스 아메리카 해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뭐 노스 아메리카, 이렇게 파이 차트죠. 요건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면 3D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쪽은 다 그냥 일반적인 툴입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로 보여준다. 퀀티테이티브 캐릭터라이제이션 룰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요게 이제 룰 형태예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제너럴라이즈드 레코드 리절트를 캐릭터리스틱 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요거죠. 퀀티테이티브 특성 룰, 특성화 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보면 제너럴라이즈드 룰에서 여기서 컴퓨터가 팔리는 특성,
그다음이 TV가 팔리는 특성,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시아와 TV, 그러니까 지역별로 아시아에서 팔리는 전자제품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룰로 꺼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꺼내낸 게 이거예요. 그 T-웨이트라고 그러는데, 이 룰에, 캐릭터리스틱 룰에 T-웨이트라고 그러는데, 얘는 제너럴라이즈드 릴레이션에 있는 제너럴라이즈드 레코드들이죠, 요게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즈드 릴레이션이 주어졌을 때, 하나의 타겟 레코드, 투플이죠. 투플에 대해서 하나의 T-웨이트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원본 레코드의 수 중에 그 레코드의 수가 T-웨이트입니다. 예. 전체 원본 레코드 수 중에 그 웨이트가 T-웨이트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제일 쉽게 본 거가 요거죠. 요게 지금 다 Q죠. 전체 Q고요. 요 놈을 Q1이라고 그러면 Q1의 T-웨이트는 전체 지금 전체가 없어요. 전체가 62명이네요. 62명 중에 16이죠. 그죠? 요 첫 번째 레코드의 T-웨이트입니다. 요 첫 번째 레코드 클래스의 T-웨이트입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 룰도 T-웨이트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레코드별로 T-웨이트를 구할 수도 있고, 지금 요 룰은 컴퓨터가 팔리는 특성의 룰입니다. 그래서 그 룰에 대한 T-웨이트를 써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팔리는데 아시아에서 팔리고 유럽에서 팔리고 노스 아메리카에서 팔려요. 근데 아시아에서 팔리는 T-웨이트는 25%고 유럽에서 팔리는 게 30%, 노스 아메리카가 45%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놈이에요. 어디 갔지? 예, 아시아가 25, 31, 요거 가지고 TV 팔린 거를 요렇게 특성화 룰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레코드별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컴퓨터가 팔리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캐릭터리스틱 룰입니다. 특성화 룰, 예, 클래스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묘사하고 싶은 어떤 클래스의 레코드를 DB로부터 SQL로 추출을 해요. 그럼 그게 데이터 포커싱이죠. 그 테이블을 하나의 클래스라고 보고 그거를 특성화를 시킵니다. 어떻게? 뭐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룰, 프라임 제너레이션 룰. 그러면 집계를 막 SQL로 반복적으로 하시면 프라임 제너럴라이즈 릴레이션이 만들어지고, 그게 그 클래스의 특성화 룰이다. 그러니까 룰이 여러 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간단한 특성화 룰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본 DB가 있겠죠. 그럼 연세대학교 학부생, 대학원생 전체 다 있는 거. 근데 나는 학부생만 묘사하고 싶어. SQL로 학부생만 꺼내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니셜 릴레이션이에요. 그럼 속성별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할 거다. 뭐 삭제할 거다, 일반화할 거다, 뭐 플랜이 뭐다, 컨셉 할 게 뭐다, 이거 다 정의를 하고요. 그 플랜을 엑스큐션 시키면, 그러면 언제까지? 그게 스레시홀드가 아까 여기 있죠. 애트리뷰트 스레시홀드는 일반화 시키되 그 디스팅트 밸류가 2개나 8개가 될 때까지, 그 속성의 밸류가. 그 다음이 제너럴라이즈드 릴레이션 스레시홀드는 그 집계를 해서 남는 프라임 제너럴라이즈 테이블의 총 레코드 수가 최대 몇 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10이었다 그러면 10개가 존재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해서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커싱 했을 때 예를 들면 10,000개예요. 연세대 학부생이 10,000명이에요. 그럼 10,000개 레코드가 나오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이 두 가지 제너럴라이제이션, 리무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계속 집계를 합니다. 그거는 요 스레시홀드를 써가지고. 그러면 처음에 했더니 뭐 800개,
뭐 500개로 줄고 200개로 줄고 80개로 줄고 뭐 이렇게 속성별로 조치를 할 때마다 언제까지 아직 얘를 만족 안 했으니까 10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그럼 10이 마지막 그 제너럴라이즈 테이블에 10개 정도 내가 스레시홀드 10개였다 그러면 그게 남으면 끝나는 거죠. 그럼 그 10개 남은 애가 패턴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이 끝났고요. 기본이 끝났는데 이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할 일이 많죠. SQL을 몇 번 반복해서 돌려야 되고 뭐 그래도 내가 찾은 게 맞는지 그냥 이게 스레시홀드가 그냥 내가 그냥 정한 거니까 속성별로 뭐 8개, 2개에서 8개 뭐 최종 레코드는 10개에서 30개 이거 뭐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좀 더 고도화된 방법이 Attribute Relevance Analysis입니다. 속성의 연관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요거 뭐 옛날 디시전 추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디시전 추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가용한 속성 중에 가장 분류를 잘하는 분류 성과가 좋은 속성들을 꺼내오죠. 그죠? 그거 위주로 추리를 빌드하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게 엔트로피 개념을 썼는데 여기도 똑같이 쓰겠다. 그래서 어느 속성이 마지막 제너럴라이즈 테이블에 남아야 될까? 우리는 지금 분석가가 마음대로 정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높게 일반화를 해서 올라가야 될까? 그 다음이 일반화 과정을 자동으로 할까? 분석가가 결정할까? 그죠? 그래서 속성이 수가 줄어드는 게 좋긴 좋은데 왜 패턴을 이해하기는 좋은데 그게 명확하게 잘 디스크립션 한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아까 같이 분석가가 전적으로 다 하게 되면 그래서 전처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관성이 없는 또는 적게 상관성 있는 속성들을 제거하고 상관성이 높은 애를 랭킹을 거는 등급을 매기는 그런 일들을 디시전 추리나 이런 데서 배웠죠. 분류 기법에서 어떤 연관된 디멘전과 레벨을 우리가 가지고 있자. 그래서 나온 게 요 노란색입니다. Analytic Comparison. 지금 Analytic Characterization. 그러니까 분석적 특성화죠. 예, 분석적 특성화. 아까 조금 전에 한 거는 요 애널리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분석가 기반으로 그냥 한 건데, 요 애널리틱이라는 단어, 형용사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거 들어가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데이터 컬렉션에서 attribute 일반화에서 애널리틱한 기법이 도입이 됩니다. 어떤 거예요? 디시전 추리에서 썼던 거. 뭐예요? 엔트로피. 근데 어쨌거나 불순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분류 기법이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불순도 기반으로 인포메이션 게인 분석을 하겠다요. 이걸 통해서 아주 연관된 디멘전과 레벨을 찾아내겠다. 그죠? 레벨은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 속성 값들 표현 방식이죠. 자, 그래서 렐러번스 분석은 가장 연관된 디멘전과 레벨을 선택해서 그거를 위주로 룰을 만들어 내겠다. 그래서 해당 클래스의 데스크립션을 뽑아내겠다. 그래서 요게 AOI라고 그래요. Attribute Oriented Induction. 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올랩과 유사한 그 방법들을 드릴, 슬라이싱 뭐 이런 것들을 쓰겠다 뭐 이런 건데요.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성의 분류 파워, 클래시파이죠. 우리가 지금 어차피 묘사적 데이터 마이닝 기법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하겠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겁니다. Analytic Characterization이란
이거의 임무는 뭐죠? Analytic Characterization 기법을 사용해서 대학원생을 설명하는 특징을 뽑아내겠다. 이게 이제 예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초기 속성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라고 보시면, 여기서 A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컨셉 하이라키가 주어졌다고 치고, 이게 이제 기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이 attribute generalization threshold. 이게 뭐예요? 아까 봤던 각 attribute마다 distinct한 value의 최대치입니다. 그거보다 많으면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generalized relation threshold는 최종적으로 패턴으로 남는 prime generalized relation의 레코드 수, 최대 레코드 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뭐예요? 그 컨트롤 파라미터죠. 최소 지지도, 뭐 최소 신뢰도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는 그 일반날에서 올라가서 맨 위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distinct value가 만약에 10이었다 그러면 10을 못 맞춰요. 그럼 그 속성은 삭제하는 겁니다. 알죠? 예를 들면 거리예요. 거리로 해서 막 해서 올라갔는데, 아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계 거야. 그럼 전 세계 나라가 뭐 150개라고 치면, 우리가 attribute generalized threshold를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니까 뭐 100개를 잡으면 아무리 그 올라가도 나라 이름으로는 그 주소가 남을 수가 없죠. 왜 150개니까. 근데 그 컨셉 하이라키가 만약에 남반부, 뭐 북반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게 남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속성을 삭제하는 스레시홀드고요. 얘는 레코드 삭제하는 스레시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전에 했던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전에 했던 거랑 같은 겁니다. 애널리틱이 없을 때. 자, 그럼 우리가 애널리틱이라는 요 수식어가 붙을 때는 뭔가 분석적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요게 붙을 때는 요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다. 뭐예요? Attribute Relevance Threshold. 그러니까 속성 간의 연관성 스레시홀드. 요거보다 안 되면 없애는 겁니다. 데이터 컬렉션. 요때는 이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그죠? 분류죠, 분류. 또는 지금 원하는 건 사실은 캐릭터라이제이션이죠. A 클래스 A라는 애의 특징을 뽑아내는 건데 애널리틱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위해서 클래스 A와 대비되는 클래스 B를 항상 같이 갑니다. 그게 컨트래스팅 클래스예요. 그래서 타겟 클래스고,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지금 타겟 클래스, 그레이주에 대학원생의 특성 룰을 내가 뽑고 싶다. 근데 그걸 애널리틱하게 뽑고 싶다 그러면 이전에 애널리틱이 아닐 때는 그냥 그놈만 묘사적 마이닝을 뽑으면 됐었는데 애널리틱하게 하려면 요게 이제 추가됩니다. 대비되는 클래스가 최소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게 학부생으로 우리가 세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를 묘사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비되는 B를 항상 줘야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애널리틱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되겠고요. 우리가 계속 컴패리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두 개를 컴페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의 데이터셋, 데이터 컬렉션은 이제 두 개가 된 거죠. 대학원생과 학부생. 그러니까 타겟 클래스 DB와 컨트래스팅 클래스 DB가 따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준비되면 애널리틱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A와 B가 동기화돼서 수행이 됩니다. 동기화돼서. 그래서 우리가 속성을 삭제하기도 하고 속성을 일반화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결론은 플랜을 봤더니 이름은 distinct value가 많은데 컨셉 밝기가 없어서 얘는 삭제해야 돼. 전화번호도 삭제해야 돼. 그리고 나머지 얘들은 일반화할 거야. 디스팅 밸류가 많으니까 컨셉 하이키 타고 가서 일반화할 거야. 그래서 원본 레코드를 카운트해. 그래서 주어진 레코드는 요런만 남았습니다. 아까 이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였어요. 일반화하고 났더니 그러니까 generalized, prime generalized relation, 결과 릴레이션이 요 위에 거는 대학원생, 밑에 거는 학부생이. 왜 아까 우리가 요 데이터셋이 두 개였죠. A, B, 대학원생, 학부생. 초기 꺼내온 게 아마 여기 보면 카운트 요거 다 더하면 120명이었고요. 요거 130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꺼내온 대학원생은 120명이고 우리가 대비를 보는 게 13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대비. 이게 지금 우리가 1대1이면 샘플도 비슷하게 뽑아내줘야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뽑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각각을 지금 요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이전에 배웠던 컨셉 캐릭터라이제이션 방법을 적용을 해서 동기화해서 올라갈 때는 컨셉 하얗게 올라갈 때는 그 속성을 똑같이 올리는 거죠. 리무브 하는 거 똑같이 리무브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결과예요. 이게 결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것 같고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요겁니다. 렐러번스 분석을 해요. 렐러번스 분석을. 그러니까 프라임 제너럴라이즈 릴레이션을 각각 타겟하고 컨트래스트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동기화돼서 만든 다음에 렐러번스 분석을 하게 됩니다. 렐러번스 분석은 별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 디시전 트리 때 배운 엔트로피 개념이에요. 불순도. 그래서 그거 위에서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었죠. 걔는 뭐예요? 그냥 웨이트예요. 그냥 그 불순도 수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2 클래스 문제죠. 그래서 로그2 해가지고 요 수식은 우리가 배웠던 수식입니다. 그냥 그 인포메이션 얘기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총 계산했더니 0.9988이 나오더라. 각각의 속성에 대한 불순도를 계산해 보자. 이 인포메이션 전체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한 번 계산하고요. 그 다음은 속성별로 그럼 전공학과라는 속성 아까 우리 여기서 보면 요게 전공학과가 요 놈이죠. 요거 두 타겟과 컨트래스트의 전공학과의 디스팅트한 학과별로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해 보자. 그래서 메이저가 이과대학인 경우 그럼 뭐예요? 이 앞에서 요거 다시 지우면 이과대학인 경우가 요놈이고요. 대학원생 중에는 학부생은 요놈 요 두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총 인원이 지금 16, 22, 25, 21 이걸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명이지? 요렇게 계산하면 84명이에요. 예, 이거 계산하면 84. 요 밑에 요 이과대학 학생은 18, 24 요거 계산하면 42입니다. 그래서 S11이란 타겟에서의 메이저, 그 다음이 클래스, 그 다음이 사이언스, 그 다음이 얘는 컨트래스트에서 사이언스 전공.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요 값 대신에 이제 250 대신에 여기 다 들어가죠. 합계가 그랬더니 계산을 다시 하면 인포메이션 다시 계산하면 0.918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수식이랑 똑같이 넣으면 돼요. 전체에서 요거 지금 84 더하기 42분의 84 로그2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공학 그 다음에 경영학을 다 계산했더니
경영학이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 공학은 여기 한 명 있고 대학원생 여기 있는데 밑에 학부생은 공학이 이렇게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똑같이 인포메이션 계산하면 되는데 경영학은 학부생이 경영학이 없어요. 이쪽 그러니까 대학원생의 경영학이 없어요. 학부생에만 경영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42명이. 그래서 경영학의 인포메이션은 이게 불순도가 없죠. 다 학부생이니까. 그래서 0입니다. 0. 네,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인을 구하면 메이저는 이렇게 하면 0.787이 돼서 그 전공으로 분류하는 걸 봤더니 두 개 0.787 요 세 개를 지금 다 더한 거죠. 평균을 낸 건가요? 잠깐만. 예, 요거 웨이트를 다 한 거죠. 웨이티드 평균을 낸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 요놈 인포메이션 대비 내가 메이저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분류했을 때의 인포메이션을 빼면 요게 개인이죠. 그죠? 그래서 0.211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속성의 개인을 다 구해요. 그죠? 어떤 특정 속성을 가지고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차이를 내가 찾았더니, 개인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개인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에 아까 attribute relevance threshold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0.1 개인이 작은 0.1 그러니까 이게 threshold니까 0.1이면 요렇게죠. 얘는 버리는 겁니다. 얘는 별로 특성화 대학원과 학부생의 특성을 표현할 때 별로 개인이 없어. 차별성이 없어. 그래서 요 두 개는 빼고 나머지 0.1보다 큰 속성 메이저하고 GPA하고 학생 나이대 요 놈만 남죠. 이렇게 세 개. 그죠? 요거만 남겨서 해당되는 애들의 카운트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요거는 대학원생이죠. 왜? 나는 대학원생을 묘사할 거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놈들을 빼고 이걸 다 없애고 나면 요렇게 남아서 얘가 최종 결과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내가 찾은 Analytic Characterization 대학원생의 특성 분석적 특성 결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자체가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뭐 엑셀 그래프나 뭐 파이 그래프 뭐 크로스 탭 뭐 이런 방식으로 표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T-weight 방식으로 그 캐릭터라이제이션 룰을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요걸 좀 레코드가 더 많은 제너럴라이즈 스레시홀드로 더 일반화시키는 그런 과정은 더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 속성 이건 지금 수직으로 속성을 없앤 거니까 렐러번스 스레시홀드는 그래서 수직 없애고 짙게 다시 해서 레코드를 봤더니 레코드가 스레시홀드보다 못 만족해요. 그럼 더 줄여야 되니까 또 컨셉 하이라키 또 올라가야죠. 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캐릭터라이제이션은 올랩과 유사한 게 많다. 올랩을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지난 학기 데이터 웨어하우스 들으신 분들은 올랩을 잘 아실 텐데 올랩과 캐릭터라이제이션의 유사성은 어떤 데이터를 요약하는 겁니다. 여러 레벨의 추상화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컨셉 하이라키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거리별로 인구수, 그다음에 구별로, 동별로, 구별로, 도시별로, 나라별로 뭐 이게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게 올랩도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캐릭터라이제이션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인터랙티브가 올리고 내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점은 캐릭터라이제이션은 그 자동으로 갑니다. 어떻게?
내가 임계치 아까 있었던 임계치 3개 주면 D가 거의를 맞추는 거죠. 근데 이게 자동이라고 해서 최적은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또 다시 돌려야 될 상황도 있겠죠. 최적은 아닙니다. 근데 올랩은 완벽하게 수동이죠. 올랩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뭐 이걸 정하는 거라 올랩은 완벽하게 수동이라 어떤 분석적인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렐러번스 분석, 차원간의 연관성 이런 게 지금 올랩엔 없죠. 아까 그 엔트로피나 이런 개념이 올랩에 없기 때문에요. 근데 캐릭터라이제이션에는 애널리틱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면 분석, 속성간의 분석을 다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강점이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컨셉 디스크립션하고 컨셉 디스크립션은 좀 더 복잡한 데이터 유형들 간의 것들을 자동화시키는 데 유용하고, 올랩은 그냥 작은 숫자에 이게 디멘전이 7개 이상 넘어가면 못해요. 7개도 많아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차원이 7이라. 그래서 올랩은 작은 디멘전에서 작은 매절 가지고 분석가가 매뉴얼하게 탐험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이미 벌써 올랩은 끝났습니다. 끝나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와닿는 게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통계와 데이터 마이닝의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컨셉 데스크리프션 잘 쓰면 클래시피케이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군집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O, Attribute Oriented Induction 뭐 이런 쪽으로, 예, 강점은 좀 다양한 매저들을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된다. 근데 큐브 같은 경우는 제너럴, 여기 큐브의 강점이죠. 근데 리미트 단점은 너무 간단한 범주형만 쓸 수 있다. 데이터 큐브 기반의 올랩을 잘 모르시니까 이건 좀 빨리 가겠습니다. 요 앞에까지, 요 위는 클래스 한 클래스를 내가 의 특성을 찾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한 클래스라는 얘기는 데이터셋, 그러니까 학부생이면 학부생, 또는 뭐 내가 클래스를 학부 여학생을 잡을 수도 있어요. 학부 여학생을 클래스로 잡아서 그 학부 여학생의 특징을 뽑아내는 그 작업을 하고, 만약에 내가 애널리틱 캐릭터라이제이션 했다 그러면 학부 여학생의 진짜 후보군은 학부 남학생이죠. 네, 그래서 학부 남학생을 컨트래스트 클래스로 정의해서 두 개가 대응되는 그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클래스였지만 컨트래스트 클래스를 잡는 건데, 아까 얘에서는 하나만 했어요. 그 컨트래스트 클래스를. 근데 그게 꼭 하나여야 되냐? 그가 학부 남학생, 학부 여학생이면 하나밖에 없죠. 근데 학부의 1학년을 내가 타겟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학부의 1학년. 그러면 1학년의 컨트래스트 클래스는 뭘까요? 1학년이 아닌 다른 학년, 2, 3, 4학년을 컨트래스트 클래스로 할 수도 있고요. 난 이렇게 할 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2, 3, 4학년을 컨트래스트 클래스로 할 수도 있겠죠. 각각. 네. 이거의 의사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애널리틱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 우리 여기죠. 애널리틱 요거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게 워낙은 지금 간단하게 보이느라고 2클래스 프로블럼만 했는데 N 클래스가 가능합니다. 인포메이션은 S1, S2, S 해가지고. 그래서 클래스를 꼭 2개씩만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1, 2, 3, 4학년을 1학년을 뭐 특성화를 찾고 싶은데 나머지 애를 다 퉁칠 수도 있고 2, 3, 4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1학년하고 가장 대비되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클래스 컴패리슨이란
클래스 컴패리슨이란 아까 그 타겟하고 컨트래스팅은 2, 3, 4학년을 그냥 하나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왜? 난 1학년의 특성만 찾고 싶은 거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클래스 컴패리슨이란 얘기는 여러 개의 다른 클래스들 간에 구별되는 특징을 찾겠다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학부생의 1, 2, 3, 4학년 클래스들을 컴페어하겠다. 그러면 부류가 4개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걸 부류를 몇 개 할 거야. 아까는 부류 2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1학년만 난 보고 싶은 거니까 2, 3, 4학년의 특징을 내가 뽑아내고 싶진 않죠. 그냥 비유하는, 컨트래스팅 하는 클래스로만 놔두는 거고. 그래서 그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죠. 자, 그래서 클래스 컴패리슨이에요. 클래스들 간의 비교. 2개 또는 그거보다 더 많은 클래스들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가진 데이터셋을 타겟 클래스와 컨트래스팅 클래스들로 나눈다. 자, 그 다음이 각각의 클래스들을 동일한 레벨의 컨셉으로 제너럴라이즈한다. 아까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레벨의 디스크립션을 비교하고, 비교한 것에 대해서 요 2가지 메저, 지지도와 컴패리슨이라는 메저로 프리젠트 한다. 지지도는 하나의 싱글 클래스 내의 분산, 1, 2, 3, 4학년이에요. 그럼 1학년의 그 특징의 분산이 어떻게 되냐? 특징들의 2학년의 특징들의 분산이 어떻게? 아까 그 T-웨이트입니다. T-웨이트. 그 다음이 컴패리슨은 클래스 간의 분산. 그러면 머리 짧은 애가 1학년에 몇 명, 2학년에 몇 명, 3학년에 몇 명, 4학년에 몇 명. 이게 컴패리슨이에요. 이걸 이제 D-웨이트라 그래요. D-웨이트. 그래서 T-웨이트와 D-웨이트를 가지고 요 비교한 어떤 특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강하게 차별화하는 피처가 있는 애, 그 투플을 우리가 꺼내내면 된다. 이게 이제 애널리틱 뭐 이런 방법으로 그 렐러번스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강한 피처들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거의 똑같아요. 앞에 얘기한 거와 방법론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캐릭터라이제이션 룰인데, 특성화 룰인데, 이건 차별화 룰입니다. 차별화 룰. 디스크리미넌트 룰로 표현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대학원생과 학부생을 테이블 2개를 뽑아내서 똑같이 AO 작업을 하는 겁니다. Attribute Oriented Induction 작업을, AOI죠. Attribute Oriented Induction 작업이에요. 그 작업을 똑같이 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뭐 주어진 우리 예제 앞에 거 똑같은 겁니다. 주어진 예제의 속성에서 컨셉 하이라키, 각각의 속성에 대한 컨셉 하이라키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Attribute Generation Threshold를 주고, 일반적으로 2개에서 8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2개에서 8개까지 속성 값이, 디스팅트한 값이 줄어들 때까지 컨셉 하이라키 타고 올라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못 올라가면 삭제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TI는 최종적으로 프라임 제너럴라이즈 릴레이션에 남는 레코드의 수입니다. 그래서 10에서 10에서 30 정도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그 정해진 수보다 안 되면 계속 속성을 자르든지 올라가고 뭐 이러는 거죠. 마지막에 Attribute Relevance Threshold는 요 Entropy Threshold입니다. 그래서 이거 AOI, 그 Analytic Comparison이라는 거라서요. 요거를 수행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작업도. 데이터 컬렉션은 타겟과 컨트래스트 클래스들. 그래서 여긴 지금 우리가 2개였으니까 학부생, 대학원생인데, 만약에 학부에서 학년별이다 그러면 1, 2, 3, 4학년을 다 각각의 테이블로 뽑아야 되겠죠. 분리된 테이블로. 예, 그게 데이터 컬렉션이고요.
두 번째가 attribute relevance analysis를 거쳤더니 요런 애들은 내가 삭제해야 돼. 왜? 더 이상 일반화 컨셉 하이라키가 없고 distinct value가 되게 많기 때문에 주어진 threshold보다. 그래서 remove하고 그다음에 synchronize 된 generalization을 한다. 아까 똑같죠? 그래서 4개의 테이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서 각각에서 얘들을 다 삭제하고 2번 그 다음이 동기화돼서 일반화한다는 얘기는 주소를 여기서도 거리에서 동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얘도 동.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럼 9. 그래서 얘가 동기화돼야 된다는 얘기는 같은 레벨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나중에 결과에서. 그래서 같이 올라간다. 어느 한쪽에 올라가면 또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사용자가 정의한 generalized relation 투플 수에 들어가게 되면 끝나게 되고, 그게 끝나면 prime, target, contrasting relation이 남게 됩니다. 왜? 룰로. 그래서 그게 아까 우리 봤던 요 놈이에요. 네, 요거 앞에 거랑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요게 퍼센트를 바꿔놓은 겁니다. 퍼센트를 바꿔놓고 남은 애들이 요게 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2 클래스 문제니까 만약 1, 2, 3, 4학년에 되면 4개가 남겠죠. 4개가 남아서 요걸 가지고 이제 드릴 다운 롤업 해가지고 올레 오퍼레이션 같은 것들을 해서 내가 보고 싶은 추상화 레벨까지 요거를 동기화해서 바꾸게 되고요. 그럼 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올린다는 얘기는 컨셉 하이라키에 올라가는 거고요. 속성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그냥 릴레이션으로 주느냐 크로스탭으로 주느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게 비교하는 메저들을 줘라. 그죠? 이런 것들을 준다. 자, 여기서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게 퀀티테이티브 디스크리미넌트 룰, 차별화 룰입니다. 아까 특성화 룰이 아니고, 차별화 룰은 내가 타겟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즈드 투플이 요 클래스를 얼마나 커버하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D-weight라고 그래요. D-weight. 그래서 얘는 0에서 1 사이인데, 얘는 뭐냐면 이게 타겟 클래스에 해당되는 레코드 수가 분모고요. 전체 클래스 대비 그 값을 갖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T-weight는 우리가 아까 봤던 T-weight는 동일 클래스 내에서 서로 다른 값들의 분포예요. 제가 다시 앞으로 가서 볼까요? T-weight는 아까 다시 보여드린다고 그랬죠? 다시 온다고. 어디 갔다? 어디 갔죠? T-weight가? 잠깐만요. 여기죠. 여기. T-weight는 타겟 클래스, 한 클래스 내에서, generalized relation 레코드가 가진 웨이트입니다. 한 클래스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되면 여기서 T-weight를 구할 때 요게 한 대학원생인가요? 예, 대학원생의 클래스였으니까 요 레코드의 T-weight는 예, 총 몇 명이었지? 62명 중에 16이 되는 거죠. 이게 같은 클래스죠. 그래서 같은 클래스 내에서 특정 레코드, 제너럴라이즈 투플의 웨이트를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D-weight는 여러 클래스 내에서 동일한 레코드가 있으면 그들의 차별화되는 매저 값입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면 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D-weight는 클래스 간의 매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discriminant 차별화 룰의 형태는 타겟 클래스의 어떤 컨디션은 그거의 D-weight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요 룰에서 지금 서로 대비되는 동일한 값을 갖는
대학원생이고 학부생 클래스였어요. 네, 두 클래스가 캐나다에 있으면서 25살에서 30살, GPS가 90, 그 레코드 간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어떤 애예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캐나다에 있으면서 25에서 요거죠, 요거. 얘와 이거 대학원생, 학부생은 여기 있는 거죠, 요거. 이렇게. 요 두 개의 각각의 클래스에 있는 제너럴라이즈드 투플 중에서 같은 값을 갖는 애, 요 페어 간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룰이다. 차별 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요 두 개의 대비되는 레코드를 요 비율이 다르죠, 비율이. 그래서 대학원생은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25에서 30 사이에 있으면서 좋은 굿 GPA를 갖는 애의 D 웨이트는 전체 중에, 요게 이제 300명이잖아요. 전체 중에 90명이다. 그래서 300분의 90, 그래서 30%예요. 요게 D 웨이트예요. 요 룰에. 그러면 이거에 대응되는 학부생의 룰은 요게 언더그레이주에이겠죠. 언더그레이주 스튜던트는 이렇게 하고 이게 D 웨이트가 이게 70이 되겠죠. 70%와 그러니까 동일한 값인데 결국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 디웨이트 전체 두 개의 클래스 중에 대학원생은 요 값의 조합을 갖는 사람은 30%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크리미넌트 룰이다. 이게 두 클래스를 구별하는 룰. 그냥 통계적으로 묘사한 거죠. 올레벨이랑 비슷하게. 되셨나요? 그래서 클래스 데스크립션이란 뭐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테이블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연관 규칙처럼 룰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룰이 요 몇 가지가 지금 요게 퀀티테이티브 특성화 룰이란 클래스 내의 비율이에요. 특정 컨디션의 비율.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넌트 룰, 차별화 룰이란 클래스들 간의 차별화된 룰입니다. 그러니까 타겟 클래스에서의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의 비율이에요. 그 조건에. 이 조건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요 클래스에는 요만큼의 웨이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성화 룰은 필요 조건. 그죠? 내부적으로 이 정도. 그 다음에 차별화 룰은 충분 조건. 그 클래스를 묘사하는데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다. 근데 약간 와닿진 않아요. 하여튼 요 두 가지를 다 쓴다. 그럼 요 두 개가 다 같이 표현된 룰이 요 놈입니다. 디스크립션 룰. 그죠? 그래서 T-weight과 D-weight이 같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타겟 클래스, 어떤 클래스는 특정 조건이 T-weight가 W1, D-weight가 W1,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게 뭐, 글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죠, 통계. 통계를 우리가 어느 식으로 레벨을 가져갈 거냐인데, 여기서 지금 강점이 뭐냐면, 분류 통계예요, 분류 통계. 그래서 강점이 뭐냐면, 컴패리슨 하게 되면, 요게 A고요. A 클래스고, B 클래스예요, 이렇게. 그러면, A와 B가 공통적인 애. 이런 애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애널리틱 분석을 통해서 속성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양쪽이 다 비율이 같다. 그러면 아까 우리 봤듯이 인포메이션 게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속성들은 없어지게 되고요. A의 특화된 속성이 남게 되고 B의 특화된 속성이 남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컨디션, D-weight가 남게 돼서 만약에 A에만 남게 된 어떤 애다. 그럼 D-weight는 100이 되겠죠. 자기한테. 여기는 없으면. 이 컨디션이 없으면. 그러니까 D-weight가 크면 클수록 나한테 되게 좋은 애죠. 사실은. 나를 특성화시키는. 그래서 특성화룰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런 애들을 찾아와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DB가 있어. 그럼 걔는 어느 클래스에 있는 애일 거야. 뭐 이런 것들 판단하겠죠. 예를 들면 이게 이런 거예요.
나한테 DB를 떨궈줬는데 이게 학부생 DB야, 대학원생 DB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그거 분류해줘. 지금 우리가 분류라는 거는 레코드 단위 분류인데, 요 클래스 데스크립션은 테이블 단위 분류도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퀀티테이티브 룰, 여기 가면, 지금 아까 우리 봤던 거예요. 유럽하고 노스 아메리카 두 군데밖에 없고, TV와 컴퓨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들을 파는, 그러면 요게 유럽에서 TV를 파는 게 80개, 노스 아메리카에서 120개, TV는 총 200개 팔렸고, 근데 T웨이트는 뭐예요? TV를 파는 T웨이트는 지금 고내 그러니까 총 유럽의 그러니까 T웨이트는 유럽이라는 클래스와 이게 지금 유럽이 클래스니까 클래스 두 개 있는 거예요. 유럽과 노스 아메리카. T웨이트는 클래스 내에 옵션이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80, 240, 총 합계가 320이죠. 그럼 320분의 80, 그게 25%죠. 예. 그리고 320분의 240, 예, 75%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D웨이트는 어떻게 되냐? 총 TV가 유럽하고 노스 아메리카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200분의 80, 그래서 T웨이트, 예. 200분의 120, 그래서 T웨이트, D웨이트, 예, 여기 이렇게, 그죠? 요렇게 크로스한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블라 폼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죠? 태블라 폼이 복잡하면 이렇게 룰형으로 유럽의 디스크립션 룰, 그러면 TV의 T웨이트는 25%, D웨이트 40, 컴퓨터는 75,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큰 DB에서 통계적으로 어떤 통계적 매저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통계적 매저를 표현하는 방법. 이걸 왜 해야 되냐면 그 어떤 중앙 집중, 중앙에 모여 있는 센트럴 텐던시, 중앙에 모여 있는 것 또는 분산도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묘사를 해야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에서 쓰는 방법이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는 특징을 표현하는 게 미디안, 데이터의 중앙값, 맥스민, 쿼타일은 4분의 1, 중앙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이 쿼타일이죠. 그 다음이 아웃라이어, 뭐 베리언스, 표준, 스탠다드, 베리언스 뭐 이런 것들이 통계학에서 이미 나온 어떤 데이터 셋을 주어서 속성값에 대한 분산도를 표현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쓰시고 다 배웠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렬된 인터벌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느냐는 그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도 특히 박스플랫. 박스플랫은 다 아시겠죠? 뒤에 잠깐 설명이 되는데, 또는 쿼타일 플랫, 뭐 이런 것들로. 그래서 분산도를, 컴퓨트된, 계산된 어떤 매저의 것들도 우리가 매저들을 폴딩,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뭐, 만들어서 그거를 박스플랫이나 뭐 이런 걸로 많이 표현한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보면 미인 같은 경우가 평균이죠. 미디안은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그래서 홀리스틱 매저인데 이거는 중앙값인데, 그래서 만약에 오드 밸류다, 그리고 에버리지 밸류, 미들 중앙인데, 이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걸 다 중앙값 찾기가 어려우니까, 개수하고 미디안하고 이런 수식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드 같은 게 이제 여러 번 빈발하게 일어나는 값들, 유니모달, 바이모달, 트라이모달, 그래서 민의 모드를 빼가지고 뭐 이런 수식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중앙에 몰려 있느냐, 모드들이. 민에서 미디안을 빼서 곱하기 3을 하면, 예. 그렇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통계학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표현하셔도 되고, 아니면 데이터의 분산도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면, 쿼타일이란, 우리가 그러니까 농구 경기에서 쿼터라고 그러죠. 쿼터. 그래서 전체 민하고 맥스하고 미디안 있으면 여기에 4분의 1 이렇게 4등분하면 요게 이제 4분의 1포인트, 2분의 1포인트, 반 중앙값이죠. 요게 4분의 1포인트. 이렇게 됩니다. 이게 민 맥스고, 요게 이제 쿼타일이라고 그래요. 데이터의 분산도를 표현하는 척도로
인터쿼타일 레인지 IQR이라는 용어를 또 많이 써요. 이건 뭐냐면 여기가 Q1이고요. Q1, Q3입니다. 그죠? 첫 번째 쿼터 4분의 1, 두 번째 쿼터, 세 번째 쿼터, 마지막 이렇게 돼서 그래서 네 등분 하는 게 쿼터잖아요. 그래서 Q1과 Q3 사이의 간격 요거 절대값 취하면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IQO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산도가 큰 애는 IQO가 길고요. 분산도가 작은 애는 IQO가 작겠죠. 절대값으로 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매저를 쓰기도 합니다. IQO를 보기도 하고 또는 5개의 요약 정보 뭐예요? 5개의 요약 정보는 요거죠. 민, 맥스, Q1, Q2, 미디안. 요거 아까 우리가 내가 여기서 그렸던 거. 그게 5개의 중요한 분산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그거 데이터가 뭐 10,000개, 100만 개여도 그거를 5개로 축약하는 방법이 요거예요. 5개로 분산도를 표현할 때. 이제 그거를 이러한 값들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박스 플랫입니다. 박스 플랫. 그래서 요 박스 플랫에는 요 시험이 올라가는데 뭐 박스 플랫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웃라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이 인터쿼타일 레인지의 1.5배 있는 애들을 높거나 낮은 애의 아웃라이어라고 통속적으로 정의한다. 그죠? 아까 우리가 IQR이 퍼스트 쿼터하고 서드 쿼터 사이고 걔의 길이 곱하기 0.5 그죠? 그래서 얘네들 여기서부터 이 정도 1.5 그죠? 이 정도의 애들이 아웃라이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건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베리언스하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요거 뭐 통계에서 요거 작성한 거고 요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분산 요거 많이 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을 좀 너무 많이 축약을 해서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플랫을 그리느냐 통계적 디스크립션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배웠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다음 박스 플랫, 퀀타일 플랫, 퀀타일 플랫, 스캐터 플랫, 로헤스 플랫, 커브 뭐 이런 5개 정도가 이제 보여주는데 이것도 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리퀀시 히스토그램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원래는 데이터가 막 있는데 그거를 익히 위드 하면 요 너비가 똑같게 10대, 20대, 30대 그럼 그거의 카운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익히 뎁스 하게 되면 그때 봤죠. 요 높이를 같게 하고 너비를 다르게 한 거죠. 그런 히스토그램으로 분산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분산이잖아요. 분산된 거. 그 다음이 박스 플랫은 5개 5 넘버 서머리를 플랫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여기 지금 빠진 게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사실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요. 여기 요거랑 같이. 요게 시험이에요, 시험. 요게 그래서 아이고야. 여기가 민, 그죠? 여기가 맥스, 여기와 여기가 Q1, Q2, Q3 이렇게 되고 얘가 I, Q, R 그죠?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특정 속성값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유닛 프라이스의 안에 어떤 값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 지금 IQR이 크면 클수록 분포가 큰 거죠. 그죠? 그리고 Q3에서 맥스 사이가 확 올라가 있다. 그러면 거기가 되게 분산도가 큰 거고요. 그죠? 아니면 요 길이가 길다. 그럼 여기가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그리는 게 박스 플랫이고요. 여러분들 엑셀에도 있어요. 박스 플랫은 아니면 딴 데가 요거를 이제 위스커라 그래요. 시험. 요놈. 그래서 어떤 수치들의 값들의 분산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편하게 볼 수 있게 그런 게 박스 플랫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차원 박스 플랫입니다. 여기 지금 시험들이 여기 지금 끝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퀀타일 플랫은요. 퀀타일 플랫은 X축이 퍼센타일이에요. X축이. 그래서 이게 Q1, Q2, Q3고요. 그러면 이게 100%죠. 100%.
최대가 맥스, 민에서 맥스까지가. 그래서 이게 4분의 1 중간 4분의 3 그다음에 100%까지 퍼센타일로 보셔도 되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매적 값입니다. 이렇게. 근데 요 5 플러그가 아니라 요 사이사이 다 그리죠. 점들. 요 점들이 요 레졸루션은 정해시기 나름이고요. 그러면 요렇게 그리면 이게 지금 대충 요 정도까지가 이 값이구나.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그죠? 요 유닛 프라이스라는 값이 중앙 값이 요 정도 되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퀀타일 플랫이고요. 그다음이 퀀타일 플랫은 요게 요쪽 퍼센타일 여기 지금 퀀타일 플랫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요게 유닛 프라이스고 어디 갔지? 유닛 프라이스 또 다른 애의 유닛 프라이스인데 그러니까 유닛 프라이스 두 개가 있는데 그거의 퀀타일 요 F 매저가 여기도 X축의 F 매저인데 요걸 동기화해서 Y축 요게 Y1이고요. Y1이고 이쪽에 있는 게 Y2라면 Y1과 Y2를 F로 동기화된 값으로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올라오면 이게 Y2, Y1이 됩니다. 그럼 여기 서로 퍼센타일이 같은 애끼리 페어를 줘서 그런 애들을 이렇게 점을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리니어한 기울기가 1이면 퍼센트 값이 같은 애들이 서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가 퀀타일 플랫 뭐 이런 거고요. 스캐터 플랫은 말 그대로 그냥 내 레코드를 그냥 뿌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2D 스캐터 테이블인데요. 그냥 이렇게 점들이에요. 그냥 레코드 100만 개예요. 100만 개 다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스캐터 플랫이고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어떤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 그리는 게 로에스 커브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 스캐터 테이블에 대해서 이 점들을 관통하는 선을 찾아서 그린 게 로에스 커브예요. 지금 여기 지금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이 로에스 커브다. 이게 지금 얼마나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를 눈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만 쓰시면 안 되고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R 들어가면 엄청 많고요. 또 뭐 빅데이터 쪽 가면 또 많아요. 이 시각화 툴이요. 그러니까 시각화가 내가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 거기도 되지만 시각화를 통해서 패턴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이닝의 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를 보여드리고 있고 다양한 건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래프를 찾아서 자기만의 어떤 방식을 도입해 보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 남한테 인상을 주려면 이런 종류가 많아야겠고요. 두 번째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얘네들은 되게 쉽게 그린 거예요. 그죠? 뭐냐면 차원이 최대 3차원입니다. 3차원보다 작은 애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이미 끝났어요. 통계학에서 다 나왔고요. 지금 여기 나온 것도 다 3차원보다 작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또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맞닥뜨리는 차원은 뭐 1000차원 많으면 10,000차원, 100,000차원 막 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2차원 그래프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각화라는 게 또 다른 큰 영역으로 남아 있고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다 만들어야 돼?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서에는 쪼개서 그리셔야지. 쪼개서. 내가 10차원이 있어. 그럼 10차원이 있어요. 그러면 최대로 10차원을 2차원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려면 요거죠. 맞나요? 두 개씩 꺼내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려요. 그래프의 어레이로 쫙 보기도 합니다. 왜? 시각화해서 뭔가를 인사이트를 꺼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EDL 할 때도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퀀타일 플랫이 막 30 바이 30 막 이런 식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정도 스케일로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됩니다. 박스 플랫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전체가 보여요. 차원이 높은 거는. 그리고 뭐 그걸 좀 더 잘 보이게 하겠다. 예, 그게 또 다른 알고리즘입니다. 시각화는. 그래서 시각화는 결과를 표출하기도 하지만 EDA 때 쓰기도 하고 EDA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꺼낼 때도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잘 시각화해 놓으면. 대표적인 게 이거죠. 우리나라 여름에 제일 어디를 많이 갈까? 그거 인사이트 꺼내려면 그냥 핸드폰이 있는 위치를 지도에 그냥 쫙 뿌리면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디에 제일 많았다고요? 강릉하고 지리산. 예, 이거 맨저 전에 한 거예요. 그거 뭐 분석 아니에요? 분석이에요. 시각화. 예, 그걸로 인사이트를 꺼낸 거죠. 예. 자, 하여튼 뭐 여기까지고요. 또 우리가 뒤에 남은 게 그냥 요 AO 인덕션 방법인데요. 이건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클래스 하얗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셉 디스크립션도 병렬, 점진, 인크리멘탈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배운 게 하여튼 attribute oriented 인덕션이고요. 얘는 속성별로 인덕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OI 끝까지 다 끝냈고, 네, 강의, 요 컨셉 데스크립션 강의 끝났고요. 이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네, 여기 유명한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DB 기반으로는 여러분들 SQL을 쓸 수 있으면 써보실 수 있고, 뭔가 묘사할 때 또는 인사이트를 꺼낼 때 되게 괜찮을 수 있는, 그래서 디시전 트리나 이런 분류 기법이랑 같이 연결해서 쓰시기도 좋고, 검증할 때도 좋고, 그죠? 그런 것들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서 강의 드렸고요.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